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일요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일요일의 사나이 남자 중에 남자, 질문을 가장 좋아하는 남자들, 여러분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기도 질문이 있네요. 스승님 가르침 덕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질문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너무 멋진 질문인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역할을 할까 했을 때 이게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이 하늘하고 땅하고 이게 다 합쳐서 이렇게 지구라는 동네가 이렇게 달나라에서 보면, 달나라에서 지구라 보면 이게 지구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 한 덩어리. 이걸 우리는 한 몸이다. 그리고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 공부해도 돼요. 요즘 시대는 너무 좋아요. 다리를 꼬고 앉아서 막 용을 쓰고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달나라에서 지구를 한번 탁 보니까 지구 한 덩어리네, 한 몸이네, 이렇게 하셔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깨달아서 아는 분은 깨달은 뒤에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이렇게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살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라고 이렇게 원을 세운 데인데 대원을 세우고 대원을 세우고 산다. 그런데 이게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나, 이걸 이제 아시는 분은, 이거는 오직 시작도 뭐예요? 시작도 깨달음이었단 말이야. 이 깨달음으로 시작이 됐듯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역시 깨달음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깨달음에 의해서 가능하다. 근데 이 깨달음은 언제 얻을 수 있냐? 이것은 오직 여러분의 눈 밝은 선지식에 가르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깨닫고 보면 이미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은 애기 소리만 나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치세요. 세계적인 인물 고마워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 마을에 애기 소리가 들린 지가 몇십 년이 됐다는 마을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새로 탄생하는 생명체가 있으면 그 마을이 막 들썩들썩해요. 생기가 돌았어. 그래서 깨달은 분을 부처님이라 하시고, 그래서 부처님은 이 깨달음을 얻으시려면 오직 출발이 질문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깨닫게 됐나 했을 때, 달나라에서 지구를 볼 발상의 전환 자체도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나는 숨 쉬고 먹으며 살아가네. 숨 쉬려 하면 공기의 도움이 필요하고, 먹으려 하면 농사진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늘 땅 모든 분들의 도움 덕분에 살아가서 오직 전체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전체가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니, 전체와 나가 뗄래야 뗄 수 없어 연관되어 하나구나. 그렇게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늘 질문을 여러분이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좋아하시고,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은 양적으로 성장을 할 수도 있지만 삶의 질을 높이려면 질의 문을 열으셔야 돼요.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야지 자신이 성장 발전할 수 있으므로 늘 질문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도 일초안에 대답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게 자기를 점검할 때 아주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왜 질문을 좋아하냐?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오늘도 질문해 준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유가 되셨나요? 아시겠나요? 덕분입니다. 네. 자신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도 질문이 꼭 필요하고,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도 질문이 필요하고, 우리 삶 속의 질문은 끊어질 수 없는 인연 고리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 분명 저는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제차게 신나게 잘 추는데, 어이구 잘 노는데 왜 하라고 하면, 해보라고 하면 잘하지 않고 못하는 것인지 기아 가르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자기가 잘하는데 해봐라고 나와서 해봐라 이런 뭐 쑥스러워하면서 발휘를 잘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을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분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나는 잘해. 그런데 그렇지만 앞에 나가서 이렇게 앞에 나가서 해봐라 할 때는 발휘를 제대로 못한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예. 이유가 몇 가지 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나가서 많이 안 해봐서 그래요. 실제로 이 앞에 나가서 많이 해보지 않았어. 요게 여러분이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실제로 제가 신축년에 신축호를 띄워서 그때 100일 동안 이렇게 공부를 안내했습니다. 기준이 뭐냐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와서 잘 모르는 분이 기준이에요. 왜? 그분만 해내면 나머지 분들은 다 해낼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뽑혀서 함께 하신 분 일기생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나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 자리에서 해봐라도 잘 못해요. 왜? 너무 자기는 가방끈도 짧고 뭘 아는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늘 움츠려 살았다. 그러면 자기 자리에 있는 데서도 뭘 하나 발표해봐라도 잘 못해. 왜? 늘 움츠려 있어서 표현하는 걸 못 해봐가지고.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금요일마다 이렇게 축제를 열었어요. 금요일마다. 이 금요일이 한 5번쯤 지나니까 무대를 아예 이제 가지고 노는 단계. 그전에는 앞에 나가서 처음에는 이거를 뭐 달달달 떨어가지고 잘 못했는데 한 분, 두 분, 세 분, 한 5분 나가니까 이제 무대 나올 때부터 폼 잡고 나왔죠. 그만큼 익숙해지고 친해졌다. 그래서 앞에 나오고서 하는 게 이게 신나는 일이네. 두려움이나 이게 여러분 말로 뭐 쑥스럽거나 자꾸 위축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발휘해보자고 막 마음껏 발휘해서 그렇게 신나게 돼. 그리고 제가 이게 금요일마다 이렇게 우리가 축제를 열면서 계속 상을 줬어요. 그때 준 상은 전부 다 내가 입던 바지 주고 옷 주고 막 이런 걸 했어요. 그렇게 얼마나 타고 싶을게요. 제 입던 거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라고 노트도 사주고 뭐 하면서 계속. 그래서 요 첫 번째 이유는 앞에 나가서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어요. 요거는 제가 우리가 BBS가 불교 라디오 방송, 그게 지금은 불교 TV로
올라오고 또 BTN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불교 방송. BBS 불교 라디오 방송에 저를 6개월 동안 마음의 향기에서 아침마다 택시 몰고 가시는 분들이 마음의 향기 틀어놓고 손님들 태우고 자기들 맨날 들어요. 그게 FM으로 이렇게 불교 방송. 근데 그 마음의 향기 6개월 동안 저보고 어서 이렇게 녹화를 해두고 자기들은 방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올라가면 보름치씩 막 이렇게 녹화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다른 스님들은 대본까지 다 써주면서 보고 해라 해도 계속 NG 나오는데 아니 스님 어떻게 되는데 NG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올라갔다 녹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지 NG를 안 하니까. 그 6개월 동안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근데 여기 비밀을 일러드릴게요. 이게 많이 해봤어. 이것도 맞아요. 저는 이번 생에 많이 해봤다 뭐 이런 이야기 안 하더라도 전생에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걸 알죠. 왜냐하면 이번 생에 뭐 초등학교부터 맨날 반장하고 뭐 앞장서 하는 건 다 했으니까요. 근데 이 두 번째 겁니다. 이것도 많이 해보인 두 번째 뭐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잘하려고 안 해야 돼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이걸 뭐라 하냐면 내려놓고 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이게 잘하려고 그래요. 잘하려고. 이 잘하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이미 의도가 들어가잖아요. 의도가 들어가면 여기 문제가 뭐냐면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연스럽지가 않다. 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발휘가 안 돼요. 가지고 있는 능력 발휘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1번, 2번 두 개를 다 아니까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해보더라도 빨리 느는 사람이 있고 늦게 느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뭐냐 자꾸 할 때마다 잘하려고 하는 서 연습을 많이 할 때는 그냥 있는 거 보여주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노력은 누구보다 많이 하셔야 돼요. 하고 할 때는 그냥 내가 한 것 중에 조금이라도 보여주자 하고 이렇게 내려놓고 하시고 네, 요게 두 가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냐? 세 번째 이게 이제 좋은 인연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좋은 인연. 이 좋은 인연을 만나면 뭐래도 와 잘했다고 막 박수 치지면 다음 더 잘할 수 있어 하고 응원해 주는 이런 분을 만나면 한 번 시작했다가 뒤로 안 빠진다 그래. 그 격려 응원 덕분에 야 다음에는 좀 더 연습해가 잘해봐야지 뭐 이렇게 한 발 더 가게 돼.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이유로 앞에 나가서 할 때 더 잘하지 못한 이유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앞으로 나가서 하는 거는 더 잘할 거예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덕분에 하면서 공경하는 스님 덕분 나라의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환인 시대에는 오로지 무심으로만 소통했는지요? 이랬네요. 여러분들 환인 시대 그때 나라 이름이 환국이고 환국을 통치한 분, 통치하는 분의 직함을 환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BC 7197년 이때 나라를 세운 나라가 환국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2025 이렇게 하니까 9222년. 그래서 올해는 환기 9222년이구나.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늘 환기로 쓰고 있는 것은 자기 나라의 뿌리, 즉 근간을 알아라 해서 이렇게 지금 저는 환기를 쓰고 항상 가로 2025년 이렇게 쓰고 뭐 6월 22일 뭐 이런 식으로 꼭 이걸 좀 역사를 좀 알으라고 특히 자기 조상님 좀 알으라고 이렇게 해서는 사용합니다. 그럼 이렇게 벌써 9천이니까 1만 년 역사인데 우리는 이 뚝 잘라서 단군 이야기를 하면서 단기로 쓰잖아요. 그렇게 벌써 4천년대로 내려가 보네요. 뭐 반이 뚝 날라가. 이런 안타까워. 저 나라 조상님도 모르고 이렇게 이거 남들이 한 말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안타까워서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3,301년 동안 있었고 또 이 뒤에 배달국도 있어요. 배달국 1565년 그 다음에 당군 시대 이거를 고조선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조상은 좀 알으라고. 그래서 자, 환인시대는 이때는 전부 다 환인시대는 여러분들이 무심으로 다 살았습니다. 무심으로. 무심천국입니다. 무심천국. 자, 무심으로 살면 왜 천국이냐면 첫 번째는 무심일 때는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아요.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가 돼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뭘 해봐요. 밭일 하나도 서로가 하나가 돼서 하면 진짜 신나거든요. 뭐 요리할 때도 하나가 돼서 해보면 뭐 신나요. 그래서 그때가 신나게 재미나게 사는 무심천국 시대가 환인시대. 그래서 이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원시반본이라 그래요. 원시반본.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돼. 지금은 이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시대다 하는 걸 반드시 여러분 알아놔라고. 원시반본.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신인 합발로 했어요. 신인이 합발해서 합쳐서 일어나서 이 시대다. 알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시대나 그 다음에 자 가겠습니다. 유전 질환도 고마움으로 극복이 가능한지요? 이런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유전 질환. 여러분들 이게 질환이라는 말은 이게 몸에 이상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몸에 이상이 생겼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까? 네.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은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행할 수도 있고요. 자, 몸에 이상이 생겼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가볼게요. 이 몸이 세포로 되어 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세포에 이상이 생겼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이게 뭐 유전 질환이 됐든 뭐가 됐든 이름을 뭘 붙여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다 상관하지 말고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 세포에 이상이 생겼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돼요. 되게 쉽죠. 근데 이게 세포만 이제 그러면 정상으로 만들면 되네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의과대학 나와서 공부를 안 했지만 자기가 구제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요걸 알면 돼요. 세포는 덕분 서클에 와야지.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덕분 서클에 오면 세포는 고마움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유전 질환이 됐든 몸에 이상이 생길 때 이 고마움으로 모든 세포를 해결함으로써 정상으로 돌려놓습니다. 고마움. 또 하나는 이게 자 보시라고 이렇게 칠판에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이렇게 써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칠판에 이상이 생긴 것 같죠? 실제로 여러분 볼 때 그죠? 그럼 이 칠판에 이상이 생긴 거를 제가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해결해요. 본래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이렇게 세포에 이상이 생겼지만 본래 아무 문제가 없었던 자리 이름을 우리끼리는 무심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은 무심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 자리에는 빛이라서 어떤 문제도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무심으로 해결할 수 있고 무심을 잘 못하면 고마움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 모두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식 의과대학 공부를 해야 이걸 할 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식 의과대학 공부를 하고 의사일지라도 고마움으로 치료를 하시는 분 드뭅니다. 무심으로 치료를 이런 건 치료를 안 하죠. 치유라고 그래요. 치유. 본래 자료를 회복시키는 게 이건 본래 자료 회복. 요거는 치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 직접 해보시고 되나 안 되나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믿으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시면 돼요. 해보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맞나? 진짜 되나? 이렇게. 그래서 확신이 생기면 이걸 사용하고 뭐에 대해서요? 사용하고 뭐에 대해서요? 예, 확신이 생기면 당당하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확신이 생기져 있으니까 당당하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전 질환이 됐든 뭐든지 고마움으로 극복이 가능한지요 했는데 사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무심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무심 치유를 받아서 요때 받으면 반드시 받으면 이렇게 되니까 금방 좋아지는 사태에 들어갑니다. 그거예요. 근데 자신이 또 여기다가 어짜고 저짜고 네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해가 자신이 또 뭐 순환이 안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천도를 해주고 무심치유를 아무리 하더라도 순간 이렇게 좋게 할 뿐 또 네가 이렇게 만들면 지구는 인가로 되어 있는 동네라서 어쩔 수 없이 또 이 가보는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가 공부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앞에도 자기가 몇 년 전이 뭐 한 10년 전인가 어쨌든 그때 오가지고 제가 900cc 해주고 자기가 뭐 씻은 듯이 나서가지고 너무 좋아가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잘 살았대요. 잘 살았는데 또 아픈데 막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뭐 다해도 안 되니까 갑자기 효심사 스님이 생각이 나고 온 거예요. 근데 오가지고 내가 무심치유해주면 그때 깜짝 이렇게 빤하고 이렇게 해주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짠요 순간 괜찮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계속 안 해줘. 왜? 스스로 해라고. 스스로 뭐냐면 저 공부해라 이 소리예요. 왜? 계속 얻어먹고만 살다가 갈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뭐 참 하면 하니까 뭐 그냥 끝도 없이 괜찮았는데 왜 안 됩니까 막 이러면서 또 이게 웃기지. 안 되면 그 내가 내난 돈도 줘야 됩니다. 막 아예 돈 다 줬어. 뭐 그건 따지지도 않아요. 여러분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의지해서 해결을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원인을 알고 내가 해봐야 되겠다고 앞으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내한테 안 일어나도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워한 게 있잖아요. 제가 92년도에 오가지고 이렇게 했다잖아요. 92년도에 와서 돈 없고 백 없고 힘없는 분 다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 기도해서 이런 분들 오라 해서 이렇게 뭐요 힘도 있고 백도 있고 돈도 있고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망해서 전부 다 제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알고 찾아와요 이 꼴짜기를. 그래서 오면 제가 이렇게 해요. 똑같이.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노력이란 것을 해봐라. 다른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고 뭐 유튜브 보고 뭐 기웃거리가 자꾸 알려고 시간을 보내지 뭐. 지금 알고 있는 거 해봐라. 지금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거 해봐라. 그 멍하죠. 당신이 왜 이렇게 어려워진지 아세요? 하니까 모른대. 그럼 내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야기 해달래. 당신이 1번 운이 좋아지면 잘 풀릴까요?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아니, 운이 좋으면 잘 풀리죠. 그러면 지금 뭐요? 알고 있는 거잖아. 왜 지금 알고 있는 걸 왜 안 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계속 더 책을 봐야 되고 더 뭐 유튜브에 듣고 더 공부해야 되는 줄 알고 기웃거리만 하지 자신이 지금 알고 있는 거를 해봐라는 거지. 운이 좋아지면 잘 풀린다. 운이 좀 잘 풀린대요. 이거 알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거를 여러분은 발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은 여기까지 알면 여기서 끝이에요. 그 다음 질문해야 되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걸 안 해요. 이걸 누가 대신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집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사람은 다 성공했어요. 이 질문 자체를 안 하고 질문을 거꾸로 해요.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지냐 묻는 게, 스님, 올해 내가 운이 좋아지겠어요? 아니, 올해 내가 운이 좋겠냐 물어봐요. 다들 질문을 거꾸로 한다. 올해 운이 좋겠냐? 운이 좋겠냐 안 좋겠냐 이걸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운을 좋게 할 수 있나 안 물어보고, 즉 항상 방법을 안 물어보고 늘 답을 물어본다. 답을.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 공통점이 답을 물어봐요. 자기가 문제를 풀려고 방법을 물어봐야 되는데, 병원에 오는 환자도 그래. 의사 선생님, 내가 뭐 먹으면 낫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지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지겠는 거예요? 그럼 원인을 알아야 될까? 그 왜 이렇게 나빠진 줄 아세요? 뭐 이런 게 돼.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하니까 머리를 쓱쓱 꺼져. 그렇네요. 운이 좋아지는 방법은 안 물어봤네요. 그래서 또 제가 물어봐요. 기가 살아나면 운이 좋아질까요? 기가 살아나면 운이 좋아지죠. 그럼 그거 알고 있는데 왜 사용 안 하세요? 알고 있어도 사용 안 해요. 그럼 또 그 다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기가 살아납니까? 물어보면 또 멍해. 왜? 그런 질문 안 해봤거든. 그래서 당신 덕분입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봐라. 기가 살아날까요? 와, 그럼 기가 살아나죠. 그 두 가지 해라. 이거예요.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늘 지금 알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3단계 질문을 해서 스스로 해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살짝 해결하고 더 이상 해결 안 해줘. 뭐야? 당신이 해탈도를 하루에 3번씩 100일 동안 하고, 당신이 왜 내가 생각들 속에 갇혀 있는지 공부해라 이거야. 그때는 한번 탁 하니까 되던데요. 이게 달라진 점. 왜? 지금은 스스로 하라고 계속 공부를 가. 책을 내놨잖아요. 책 보고 공부해라고. 근데 그건 안 하려고 그러는. 어떻게 그냥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병원에서 그러잖아요. 의사 선생님은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자기는 노력을 안 하고. 그럼 되겠어요? 그런 인생의 삶은 늘 힘든 인생이 기다린다. 하니까 이렇게 한 방에 끝낼 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자, 그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루 1440분을 30분으로 나누면, 30으로 나누면 수업 시간도 50분으로 명상 단시간 하는 가르침 주시면서 30은 무엇을 뜻? 요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삼, 사성, 환호, 이거 천부경인데, 크게 셋으로 나눈, 크게 셋으로 나눈. 이 크게 셋인데 이게 하나의 완성은 열이에요. 여러분들 일적 십구 무게하성인데 이렇게. 그래서 세 등분으로 10개를 세 등분한 거예요. 그렇게 30등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1440분을 이렇게 세 등분한 거예요. 세 등분 크게 잘라서 세 등분. 근데 그 30이 된단 말이에요. 세 등분. 그러면 여기 48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48분으로 기계가 이게 몸의 생체 리듬이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을 48분 맞추는 게 그냥 50분 하는 거. 왜? 뭐 출석 부르기도 하고 잠깐 뭐 하다 보면 48분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항상 50분. 축구 게임도 해봐라. 축구 게임도 45분 한다 해도 뭐 조금 좀 50분 다 요게 1시간 안에 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걸 다 연구해서 우리 몸 상태에. 왜냐하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처음에 초반에 한 20분, 요거 지나고 한 45분 요까지 여러분들은 사실은 성장 발전하는 촉매제가 나와요. 여러분을 성장 발전시키는 과외 선생님이 나오신다. 과외 선생. 여러분들 뭘 하든지 이 안에 집중이 잘 안 되도록 도와줘요. 뭐냐면 하나는 졸음이 오게 해주고, 하나는 분별망상이 오도록 도와줘요. 이런 분들이 과외 선생님인데,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뭘 할 때 중간에 들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줘요. 왜? 여러분을 단단하게 성장하게 해주려고. 이런 게 없으면 여러분 단단 안 해져요. 뭐 가볍게 생각, 잘 되네, 뭐 아무렇게 하면 되겠네,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 근데 이런 분들이 어서 좀 해보려면 졸리고 좀 해보려면 쓸데없는 생각이 나고 막 이러면 도저히 나는 하려도 안 된다면 그걸 이제 극복해서 이겨내면 와, 해냈다는 성취감도 생기면서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자기가 부동심, 흔들림 없이 딱 그 자리를 지켜낼. 근데 이건 오직 졸음과 분별망상 이런 분, 이게 이제 집중을 못하게 돕는 분, 이런 분들이 나와서 집중을 더 잘하게 돕는다. 이걸 알아요. 이걸 막아끼는 게 아니에요. 방해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다르게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이 이게 졸음이나 분별, 망상 이런 게 나를 방해하는 분이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할까요? 이분들 다 한 몸이에요. 한 몸인데 지 몸 지가 망하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한 몸이기 때문에 다 도로 나와요. 도화로. 이걸 내가 모르면 막았겠다 그러고 뭐 나를 뭐 안 되도록 뭐 귀신이 뭐 어쩌고 저쩌고 엉뚱한 소리. 전부 다 도와주러 온다는 거. 첫 번째 이렇게 바르게 알아라. 뭐 한다고? 자신을 튼튼하게 성장 발전하게 도와주러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역경계라는 거, 어렵고 힘든 게 여러분을 더 성장 발전하도록 도우러 왔다는 걸 알고 아이고 고마워요 이렇게 나를 도와러 와서 이러면 금방 끝나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내 팔자가 왜 이랬나,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이러면 더 열받아. 더 안 돼. 그런데 아이고 알았어요, 내 집중하라고 도와주려고 왔어요 이러면 금방 기분이 전환되면서 아무 이상 없이 쭉 가진다. 바라보는 관점을 정확히 알아라요. 나를 튼튼하게 해주러 도우러 오셨구나. 분별 망상이 딱 일어나면 뭐 하냐면 이때 일어나잖아요. 금방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와, 무심히 들으라고? 알았어요. 덕구님이 나오면 무심히 탁 들으라 이 말이에요. 도와주러 왔으니까. 그 다음에 졸음이 오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졸음이 죽비로 치라는 거예요. 죽비로 치면 반짝반짝 깨어나게 됩니다. 죽비로 치면서 감사합니다 덕분이 하면 덕분송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뭐 깨어나라요. 네, 그러면 나중에 되면 끝도 없습니다. 뭐 50분 아니라 3시간 해도 끝도 없이 그냥 산매에서 쭉 들 수 있습니다. 왜? 이 과외 선생님 덕분에. 네, 그래서 이런 거 다 바르게 아시라고 항상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다. 요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거 대단한 말씀을 선한 분이 있네요. 스승님 거룩하십니다. 이러나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스승님 거룩하십니다 이러잖아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은 어깨가 싹 올라가면서 살짝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이럴 때마다 오늘 귀한 분 만났구나. 왜? 거룩한 분 눈에 거룩한 분이 보여.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그래서 저는 늘 부처님 눈에 부처님이 보이듯이 이 세상은 보는 대로 보인다. 여기 지금 돌에다가 아예 새겨놨어요. 좋게 볼 때만 좋게 보인다 막 이렇게 써놨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좋게 안 보잖아. 그러면 너무 웃기는 거. 딱 의심을 하잖아요. 의심을 하면 신기하게 그분이 도둑놈 같아. 이상하게 그놈이 도둑놈 같이 보여. 그래서 이 거룩하십니다 이런 말을 쓰는 거는 자기 자랑을 실컷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대를 빛나게 함으로써 자신이 더 빛나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먼저 존중하라. 그러면 내가 더 존중받게 된다.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아우, 멋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덕분입니다. 덕분반 제4의 물결 공부 중입니다. 네, 열심히 하시군요. 우리는 구분은 돼도 분리는 되지 않는 동동체 무슨 뜻일까요? 요거부터 자, 요거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스위스에서 덕분석을 운영할 때 유럽 사람한테 참 이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이 두 개를 분리하고 구분하고. 이걸 지금 질문하셨거든요. 이걸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항상 깨우쳐 줘야 됩니다. 으악! 여러분과 나는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놀란다. 요거는 이렇게 말 안 해요. 아이고,
하나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라는 걸, 한 몸이랑 한 방에 깨닫게. 이게 아일랜드, 여러분 아일랜드 들어오면 더블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2014년도 연주했어요. 공연. 2015년인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뒤풀이를 하는데 제가 성복 입은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뒤풀이 하는데 내가 오늘 여러분을 1분 안에 깨닫게 못하면 앞으로 저는 절대로 초대하지 말라고 큰 소리 빵 치고 통역하고 딱 기다리고 있잖아. 쫙 지금 뒤풀이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으악 하니까 전부 다 놀래가. 그래서 제가 1분 안 걸려서 다 깨닫게 돼. 여러분 왜 놀라세요? 우리가 분리되지 않고 연결된 하나라서. 공부해서 뭐 깨달은 줄 아세요? 겨우 깨달아봤자 우리가 하나고 한 몸이라는 깨닫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게임 오버 한 거였죠. 깨달으면 쉬운 거야. 한 방이면 끝나요. 그런데 이게 상대 세계라 이 구분을 가르쳐야 된다. 구분을 가르쳐야. 상대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 같이 가야 돼요. 두 개가. 우리가 하나가 한 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리더를 하신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리더 역할을 하는 분은 어떤 일이 발생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우리는 분리가 안 돼서 하나이잖아. 제일 먼저 나와야 될 언어가 제 책임입니다. 이 말부터 나와야 돼. 이 말이 먼저 안 나오면 이렇게 산다요. 분리해서 그건 내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한 거하고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면 어떤 일, 뭐 우크라이나에 전쟁 나도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라. 이거부터 할 줄 알아야 돼. 그거부터 하고 출발해야 돼. 예. 그다음 구분을 가르치는데 구분은 왜냐하면 상대 세계에서는 이게 나가 있고 너가 있대. 이게 그래서 분명하게 가르쳐 놔야 되므로 구분은 반드시 여러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 요것도 왜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분리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생각을 멈춰서 나는 하나도 한 몸이다 하면 그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살아. 그 사람은 딱 맞춤식 서비스를 해야 돼.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고 한 몸이다. 그럼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니까 뭐 쌀 참고 가서 짊어지고 갚고 막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구분해 놓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고 한 몸이지만 상대 세계에서는 이 구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뭘 하라는 걸까요? 구분해서 핵심 이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상대 세계. 상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 존중. 이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제가 이걸 가르치려고 인사할 때도 존중 막 이런 거 하고 처음 온 사람 깜짝 놀라요. 뭔 동네가 이런 동네가 있냐. 왜? 이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냐. 그래서 여기 과일 하나라도 이거 하나 가져가서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이거 존중이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이걸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쌀 한 포대 가져가서 먹고 싶으면 아이고 스승님 쌀 한 포대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게 존중.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거. 그럼 그러세요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구분해서 존중해야지 상대 세계에서는 조화를 이루므로 구분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리되지 않지만 구분이 돼. 그러나 공동체다. 왜? 달날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한 덩어리. 제가 괌 지르면 여러분 놀래듯이 말입니다. 연결된 하나라서 그래 이렇게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야 돼. 우리는 연결된 하나네. 상호 의존적 창의적. 이거는 무슨 말인지 궁금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상호 의존적 창의력 공부는 어디 나올까요? 여러분 존중반에 올라가면 존중반 행복 119에 나오는데 여기는 명품 신뢰라는 공부 과목에서 요게
상호 의존적 창의력이 나옵니다. 상호 의존적 창의력. 요 공부가 나옵니다. 출처를 알아야 돼요. 우리 덕분 석훈 공부가 무궁무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명품이 되려면 여러분들 신뢰를 받아야 명품이에요. 명품이라는데 신뢰를 못 받는데 어떻게 명품이 안 되죠? 그래서 명품이 되는데 두 가지, 하나는 성품이 명품이 돼. 성품이 신뢰받아야 돼. 하나는 여러분들의 역량이라고 그래요. 능력인데 역량. 역량이 신뢰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은 되게 좋는데 실력은 그렇다. 이런 거를 쉬운 문제로 내는 거 있어요. 자, 네가 의사 선생을 만났는데 그분은 수술 실력은 어마어마히 좋은데 사람 인품은 별로다. 그럼 네 선택하겠냐? 이렇게 질문한 거 있어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은 수술 실력은 막 안 좋지만은 사람은 너무 따뜻하고 진국이야. 그럼 네 어떤 분한테 네 병을 치료받고 싶냐? 수술을 맡기고 싶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자, 1번 하고 싶어요. 손 들어보세요. 1번. 수술 너무 잘하는 분. 사람 성격은 개판인데. 1번. 1번 하려고 그러대. 그런데 2번은 수술 실력은 안 좋는데, 사람은 너무 좋다. 2번 할 사람 손 들어. 2번 아무도, 2번 하나 손, 2번. 이런 질문 할 때 여러분들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줄 알아. 나는 성격도 좋고, 실력도 좋은 분 찾아가서 할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 OX 문제에 속지 말어. 그런 문제 내더라 눈도 깜짝이야. 왜? 실력도 좋고 인품도 좋은 분 있어. 왜? 찾아보면 있어. 나는 그분한테 한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 뜻분반에 강주 회장님 실력도 좋고 대단하죠. 두 개 다 갖춘 분인데 오늘 오셨던데. 그래서 그 의사로서 최고의 실력면서 인품이 좋다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공부를 해볼게요. 상호 의존적 창의를 하려고 지금 내가 소개하는 대목이에요. 자, 성품이 좋으려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성실성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 성숙성을 갖춰야 되고, 세 번째 뭔지 아세요? 풍요의 심리를 갖춰야 돼요. 풍요의, 여기가 좀 잘 안 나오네. 풍요의 심리. 풍요의 심리를 갖춰야 돼요. 자, 역량이 좋으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역량은 뭘까요? 첫 번째가 여러분 개념 능력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능이나 기술적인 역량을 갖춰야 돼요. 기술적 역량. 그럼 세 번째 요게 상호 의존적 창의력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출처입니다. 상호 의존적 창의력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면 같이 일을 해보면 압니다. 자기 혼자서는 잘하는데 함께 해보면 재미가 없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함께 했을 때 재미가 없는 분. 자기만 옳다고 주장 빡빡하고 상대방 의견 무시하고 이래 하면 어떨까요? 막 이렇게 하면 그것도 괜찮겠네요 하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번에는 제 방식대로 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서로 막 이론해서 이렇게 재밌게 해야 되는데 상호 의존하는 이 창의력이 없는 분은 그 말 하면 그냥 니는 찌꺼리더니 말했더니 난 내 대로 한다고 뭐 소식도 없이 지 방식대로 해버려. 그래서 더러운 성격까지는. 근데 또 하기는 지 혼자 할 때 잘하는데 같이 못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서 함께 할 때 끝내주게 잘하는 사람, 상대의 능력을 더 발휘하게끔. 그래서 여기 뒤에 뭐라 써요? 상호 의존적 창의력으로 뭘 한다고? 함께하고 인연들에게 어떻게? 신나게 즐겁게 해내게 한다. 해내게. 요거 상호 의존적 창의. 우와 잘하네. 우와 그런 것도 있어. 우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감동 막 감탄 감격하면서 와 이번엔 그거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막 와 나도 이번 기회에 한번 배울 수 있겠네요. 막 이래서 막 방방방 떠서 막 발휘를 막 하게 하는 거지. 요게 상호 의존적 창의력이다. 이렇게 이런 능력을 갖춘 분하고 함께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이런 능력 못 갖춘 분하고 해보세요. 정말 재미있어. 할 수 없이 하는데 재미는 더럽게 없어. 왜? 전부 다 치면 오라. 이렇게 말해도 듣지도 않아. 그냥 꾸역꾸역 저 혼자서 막 하자 하고 막 말도 안 하고 슉슉슉 해버렸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은 상호 의존적 창의력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는 상대를 빛나게 해서 상대의 능력을 더욱 더 발휘하게 한다. 발휘. 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 발휘. 이렇게 하려면 근본 출발을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근본 출발을 어디에서 해야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근본. 무심은 맞는데 여러분 무심 금방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공부 많이 해서 오늘 때는 동네고 뭐냐면 근본은 뭐든지 상대 덕분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해요. 상대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든지 상대방 덕분인 줄 밑에 깔아놓고 있어야 늘 존중이 들어가요. 지금 이번에 준비한 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인데 그런 말을 하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그러세요. 진작 일러줬으면 그렇게 해볼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막 이렇게. 아시겠죠? 늘 상대 덕분에 해왔기 때문에 늘 상대방을 존중을. 요거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자기 주위에 늘 모여요. 함께 하겠다고. 요거.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라 상호 의존적 창의력을 갖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의력은 여러분들 공부를 조금 할게요. 자, 창의력 공부를 조금 하겠습니다. 창의력 요금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어떤 공부를 하든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개념 정리를 해야 된다. 여기 되면 자기 스스로도 할 수 있고 또 제대로 하는지 점검도 할 수 있어요. 창의력은 뭘까요? 쉬운 걸 합시다. 낯선 것이라고 해요. 낯선 것 맞아요? 한 번도 안 본 것 이 말이에요. 보지 않았던 것 여기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창의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지 않은 거 낯설은 거예요. 낯설은 것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않은 게 보이면 우와 저 누가 창의력을 발휘한 거지? 이렇게 줄어. 안 봤던 거잖아. 낯설은 게 있으면 와 누가 저런 걸 해냈어? 하고 관심을 갖게. 이게 뭐예요? 창의력을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들은 보지 않았던 거나 낯설은 거 보일 때마다 우와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여기 출발이 호기심이에요. 요거로서 출발해야 창의력이. 그래서 창의력을 키우려면 늘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이야기 있잖아. 이렇게 해보면 좋은데, 이렇게 농사 지으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이런 거 경험 안 한 거잖아. 그럴 때마다 창의력을 기르는 사람은, 그러세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배우려고 한다. 이게 기본이다.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분은 늘 배우는 자세로 출발한다. 낯설은 거, 보지 않은 거, 이런 거 만날 때마다 호기심으로, 와, 이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출발해야 된다. 그건 기본 자세 안내해 드렸습니다. 창의력이 별거 아니죠. 낯설은 거구나. 아주 쉽죠. 그래서 덕분서kur은 늘 낯설은 것만 해왔어요. 그게 창의력으로 리드해왔다. 이렇게 이쁜 말로 포장할 수 있죠. 제가 살아온 전부 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제가 92년도부터 등 안 달리기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역사가 49제 할 때 무슨 나물 차리고 막 이런 거 안 하는 거 운동하고 뭐 전부 다 보지 않았던 낯설은 거 그런 거로 의식을 확장시키는 깨달음을 주는 거를 해왔습니다. 자, 그다음 창의력 알았죠? 좋아요. 스승님, 숨이 금방 멈추면 당황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요? 아유, 괜찮습니다. 숨이 금방 멈춰도 안 죽으니까. 금방 멈추면 어디로 갈지 당황한다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그때 얼른 숨을 또 쉬세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숨 쉰다 해서 누가 안 말겨. 왜냐면 세금 내라도 안 하니까. 숨이 금방 멈추면 당황하지 마시고 얼른 숨 쉬세요. 안 되면 인공호흡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여러분들이 숨이 안 쉬질 걸 연습해 놓는 게 좋습니다.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쉽습니다. 몸에서 혼이 나갔다 오는 거예요. 나갔다 오는 거. 여러분 밤에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 할 때는 혼이 나간 경우예요. 그때는 혼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누워가지고
딸내미 집에 한번 갔다 오자 하고 마음이 한번 가보라는 거지. 가보고 보고 아이고 아들이 뭐 하나 한번 가보자 하고 이렇게 해봐라 이제. 하다 보면 어느 날 진짜 가보는 것까지 돼요. 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뭐 될 때까지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몸에서 나갈 줄 아니까 숨 떨어지면 내가 알아서 나갈게 이라고 나가는 거지.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그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이런 말로 바꾸어서 연습을 해보세요. 죽음은 본래 없다 했는데 진짠가 이렇게 하면서 뭐 혼이 몸에서 나간 걸 말하는구나 하면 진짜 나가보는 거지. 나가보고 아 이거 보고 그랬구나 이렇게. 나갔다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와야 돼요. 네, 아직 덕분석을 공부 좀 더 해야 되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